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역사 밤바다. 나는 지금 역사 밤바다. 우철쌤의 역사 밤바다. 에게 문명은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기원전 1200년부터 에게 문명은 몰락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해안에 가깝고 방어하기 좋은 곳에 다시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 지역의 특징을 좀 알아보면요. 산, 계곡, 해안, 섬 지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스 지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알겠지만 바다가 바로 있고 또 절벽 같은 곳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살았어요. 오른쪽에 보면 바다가 바로 앞에 있고 그 바다 바로 앞에 집을 지었는데 그 뒤로는 또 험악한 산이고 그리고 또 꼭대기에다가 집을 지어놨습니다. 이렇듯 도시가 만들어지더라도 크게 성장하기는 어려운 지형에 그리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큰 영역을 가진 국가를 만들기에는 어려웠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여러 작은 도시 국가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폴리스라고 합니다. 기원전 10세기경부터 등장을 했습니다. 폴리스는 작은 도시 국가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흰 점으로 델포이, 아테네, 미케네, 올림피아, 스파르타, 그리고 밀레토스, 트로이 이런 점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폴리스, 작은 도시 국가입니다. 그리스의 여러 폴리스들은요. 각자 다른 국가고 다른 민족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어요. 같은 언어 사용했고요. 그리고 4년마다 올림피아에서 모여 축제를 즐겼습니다. 그것을 올림피아 제전, 즉 올림픽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폴리스 사이의 유대감을 형성해서 자신들은 다 같은 그리스인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폴리스의 특징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폴리스는요, 도시국가, 도시를 형성해서 국가처럼 지내는 곳인데 그 중에서도 중심부에는요, 아크로폴리스라는 것이 설치되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좀 위에 있는, 높은 곳에 있는 지역을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데요.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하늘과 더 가깝겠죠?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이곳에 신전을 설치합니다. 폴리스마다 자신들이 모시는 신이 전부 달랐고요. 올림피아 같은 경우에는 제우스를 모시는 신전이 있었고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전쟁의 여신 아테네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아크로폴리스는 이 지역을 이야기하고요. 이 지역에 설치된 것이 바로 뭐다? 신전이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곳인데요. 지금도 남아있는 그런 이제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전을 만들었다. 아크로폴리스에. 그 다음 특징으로 시민 공공장소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을 아고라라고 합니다. 부천으로 치자면 부천역에 광장이 있죠. 그 광장, 부천의 아고라라고 볼 수 있겠죠. 폴리스에는 시민 공공장소 아고라가 있었다. 지금 이게 이제 현대의 그리스의 도시입니다. 보면은 지금 현대사회 같죠? 지금 보면은 이제 사람들 걸어 다니고 왼쪽 아래 보면은 파란색, 하얀색 섞여 있는 국기, 그리스 국기가 있죠. 그리고 저 멀리 보면 아크로폴리스가 보이죠? 그 위로는 신전이 세워져 있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폴리스의 유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스의 대표 폴리스를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데요. 그 중에 우리는 딱 두 개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아테네, 두 번째가 스파르타입니다. 폴리스 아테네는 초기에 소수 귀족들이 정치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부 평민이 상업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되고 당시 전쟁 참여는 특권이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었는데 돈을 가진 평민은 자신들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것을 평민이 하기 시작합니다. 무기와 갑옷을 제작하고 직접 전쟁에 참여하면서 점점 자신들의 지위를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지위를 인정받은 평민들이 점점 정치를 참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3명의 아테네 지도자들이 개혁을 펼쳐나갔습니다. 이제는 기준이 되는 재산 자격에 도달하면 관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기원전 594년경 솔론의 개혁이었습니다. 솔론은 재산 정도에 따라 일부 평민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즉 관직과 배심원 자격이 된다면 추첨으로 선출하여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혁으로 독재자가 되려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추방해야 하오. 바로 기원전 508년경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입니다. 클레이스테네스는
재산에 상관없이 정치를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다만 독재자가 나오면 안 되니 도편 추방제를 시행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도편 추방제란 도편, 도자기 파편, 도자기 조각이라고 하고요. 이것에 이름을 쓴 다음 투표를 해서 뽑힌 사람이 10년 동안 추방을 당하는 제도가 도편 추방제입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이 바로 도자기 조각에다가 이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이 적힌 사람이 10년 동안 추방을 당하고 그 대신 추방당한 사람은 그 재산을 보호받게 된다. 그리고 이제 11년째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독재자가 나오지 않기를 아테네의 사람들은 바랬다. 그 다음 개혁은 우리의 정치제도가 민주주의라 불리는 이유는 권력이 소수가 아닌 시민 전체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457년경 페리클레스의 개혁입니다. 페리클레스는 직접 민주정치를 외쳤습니다. 이제 여성, 노예, 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성인 남자의 시민은 민회에서 직접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던 성인 남성들에게 모든 정치 참여권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성인 남자들은 지금의 국회의 역할을 비슷하게 가진 민회에서 직접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회는 입법권을 가진 단체, 즉 지금의 국회랑 비슷하죠. 그 다음으로 폴리스 스파르타입니다. 스파르타는 도리아족이 그리스 반도로 내려와 폴리스를 형성하면서 만들어졌는데요. 스파르타는 왕과 귀족이 정치를 담당하였고 국가의 중요한 일은 민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스파르타는 아테네와 다르게 소수 시민이 다수의 하층민을 지배했습니다. 강력한 군사 통치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소수의 시민이 다수의 하층민을 지배하기 위해선 강력한 군사 통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려면 군사력이 강해야겠죠. 어려서부터 스파르타 주민들은 군사훈련에 매진했습니다. 군사훈련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파르타식 훈련, 스파르타식 공부는 엄청 빡세게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남성의 병역의 의무를 20세에서 60세, 즉 40년가량 하게 했습니다. 이런 식의 생활을 하다 보니 스파르타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게 되었다. 자, 이렇게 폴리스가 형성되고 발전하던 중 메소포타미아 지역 등의 서아시아 지역을 통일한 국가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바다를 건너 그리스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기원전 492년부터 479년까지 진행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지중해 그리스와 서아시아 페르시아가 싸우게 되는 그런 전쟁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